그러면은 지구 주변에 태양이 아니라 밀러 행성 옆에 있는 블랙홀만한 크기의 그런 중력이 있으면은 지구도 거의 뭐 300만한 해일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겠죠. 건지 반지름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천체 주위를 지구가 도는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 같은 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은 진짜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행성은 다 터져서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학번 박소연입니다. 재료공학부이고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2학번 유경민입니다.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김범준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여러분들과 그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얘기가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와.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워낙 유명한 장면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인터스텔라에서 거의 산맥처럼 보이는 엄청 커다란 지진 해일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중력과 관련이 있다고. 네, 그럼요. 네. 지구도 똑같거든요.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바깥 부분에 그 바다가 있는데 태양과 달의 중력의 영향으로 만약에 달이다. 그럼 달이 있는 방향 쪽 그리고 달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이 그 움직이게 돼서 지구에서도 약 12시간 조금 넘는 시간 주기를 가지고 바닷물의 높이가 계속 변하는 현상이 있죠. 예를 들어 다른 고정돼 있고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면 지구에 붙박여 있는 우리가 보면 저쪽이 수심이 깊었는데 지구가 도니까 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지구에서의 기조력을 만들어내는 게 주로 달과 태양의 역할이 크다면 밀러 행성에서는 당연히 블랙홀.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이 그 영화에 의하면 태양 질량의 1억 배라고 하니까요. 그때 만들어지는 기조력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높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300만한 해일이 오는 장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300만한 해일이 지구에서는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이 장면이 영화적인 요소를 위해서 좀 과장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블랙홀의 질량, 블랙홀까지의 거리, 밀러 행성이 가지고 있는 물의 전체 양 같은 걸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그 영화에 따르면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밀러 행성이 돌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도 굉장히 크고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조력의 어떤 상한이 존재할 리는 없어요. 해일도 그렇고 지구에서의 기조력도 그렇고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중력이 그냥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있나요? 산맥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달만 해도 지구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달의 자전 주기가 달의 공전 주기와 정확히 맞아진 거죠. 그 달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한 면을 보잖아요. 달이 자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는데 달이 항상 한 면을 보인다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정확히 한 바퀴가 돌아야죠. 이렇게 되니까. 그죠?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달의 일종의 미치는 지구의 기조력 때문이었던 거죠. 돌려고 하면 못 돌게 막는 게 지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맞아진 거죠. 그래서 그 기조력의 영향 때문에 위성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위성들이 있어요. 목성의 한 위성이 지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뜻 생각하면 지구처럼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더하기 그 방사성을 갖고 있는 원소들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대부분인데 그 위성은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그 화산도 있고 막 그게 목성의 기조력 때문이에요. 목성이 자꾸 그냥 그 안에 내부를 그냥 막 흔드는 거죠. 기조력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그 안에 이제 암적도 높고 막 화산 폭발도 있고 지각의 움직임, 화산 활동, 기조력의 영향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살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크기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아진다면 그리고 커진다면 지구의 중력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실험한 적이 있죠. 달에 가면 됩니다. 중력이 사라진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볼 수 있죠. 일단 달이나 달에 가면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무게가 지구에서 한 30kg다. 달에 가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갑자기 6배가 되는 80kg를 들 수 있겠네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달에 인간을 보낼 때 뭐 우주인들이 지구에서는 조그만 것밖에 못 드는데 거기 가면 큰 것도 얼마든지 번쩍번쩍 들 수 있으니까 우주복에 뭐 더 많은 짐을 지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부는 맞죠. 무거우면 그걸 들 수 있는 거는 지구보다 6배를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질량과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질량은 달에 가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관성은 지구나 달이나 똑같아요. 180kg 들을 수 있다고 쳐요. 지구 가다가 방향을 바꿔. 그러면 지구에서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방향을 휙 바꾸면은 얘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 관성의 크기는 달도 똑같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볼링공을 누가 던져서 머리에 맞으면 볼링공은 심하다. 당구공으로 할게요. 당구공을 던졌는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아파요. 관성 얘기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실수를 했었대요. 아, 네, 실험을 처음 보낼 하면서. 때, 뭐 얼마든지 무거운 거 보내지 뭐 여섯 배 오케이. 그랬는데 갔더니 들 순 있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순간 엄청 불편하겠죠. 그러면은 지구 주변에 태양이 아니라 밀러 행성 옆에 있는 블랙홀만한 크기의 그런 중력이 있으면은 지구도 거의 뭐 300만한 해일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겠죠. 건지 반지름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물의 이렇게. 양에 따라 다른 아. 파도가 높아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구에서도 달과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밀물 썰물은 더 크잖아요. 지구 주위에 아주 무거운 천체가 있다면 기조력은 굉장히 커질 건 분명해요. 중력이 강하면 그 주변 천체의 지각 변동은 영향을 받죠. 지구는 그게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에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내부에 그 대류 때문에 있는 게 강할 텐데.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시기가 딱 이렇게 맞물리면은 화산 폭발했을 때 그 대류가 일어나는 시기랑 뭔가 태양이 그거 오는 재밌겠다. 시기랑 딱 맞물리면은 그거 상쇄될 재밌는 수도 있고 아이디어인데요? 보강될 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공명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지구 내부의 물질들의 순환에 관계된 시간 스케일하고 예를 들어 그 천체 주위를 지구가 도는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 같은 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은 진짜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성은 다 터져서 없어졌어요. 갑자기 지금 그런 얘기 하나 떠올랐는데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사과요? 예, 아래로. 중력이 있죠.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사과들이 사방으로 움직였어요. 위로 가는 사과도 있고 옆으로 가는 사과도 있고 그 중에 땅에 떨어진 사과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사과가 자연산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만 살아. 진화론적으로 그렇네.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다윈이네. 다윈. 오늘 뭐 만드는 거 위로 가는 애들은 위로 살아남지 가는 애들은 못하니까. 자손을 못 내는 거죠. 도태된 거죠. 네. 중력이 결국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 걔들 사이엔 중력이 제어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근원이 뭔지가 저는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냥 물리책에서는 그냥 R제곱분의 G(m1m2)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만 배웠는데 그거의 근원이 뭔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뉴턴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난 몰라, 묻지 마. 라는 얘기했거든요. 그 뉴턴의 유명한 얘기 중에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 기억하죠? 그게 사실 그 얘기예요. 그게 난 몰라, 묻지 마를 멋지게 얘기하면 나는 가설을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뉴턴 당신 말대로 그렇다 치고 그 힘은 도대체 어떤 미케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대의 다른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론들을 계속 주장해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엔 우주 전체가 소용돌이 같은 걸로 꽉 차 있고 그 소용돌이의 연결과 역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한다. 또 다른 주장 중에 재미있던 거는 우주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온갖 사방에서 돌아다니는 입자들로. 지구가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천체라면 당연히 얘는 그 자리에 있죠. 모든 데서 똑같이 부딪히니까 입자들이. 근데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쪽에서는 입자들이 덜 올 거 아니에요. 태양이 막아주니까. 이쪽에서 다른 데서 오는 입자들은 똑같고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겠지. 그런 설명도 있네. 근데 저는 그 뉴턴이 택했던 방법이 그냥 제가 농담처럼 이거 비겁하게 모르니까 묻지 마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해요.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는지는 우리 고민하지 말고 R제곱분의 1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고 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더 관심을 두자. 자연 철학자들이 이렇게 뉴턴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학의 발전이 빨랐던 거지. 뉴턴이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 태도가 꽤 중요했다고 봐요. 공학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이런 시도가 거둔 성공들이 꽤 많아요. 질량이 있으면 주변에 시공간이 휜다고 하자. 그리고 어떻게 휘는지 계산하죠. 근데 계속 물으면 질량이 있으면 왜 시공간이 휘냐? 질량이 뭐야? 시공간은 뭐야? 그 젊은 학생들에게 너무 이렇게 과학에 대한 환장을 깨는 것 같아. 다 아는 척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몰라.
그럼 중력이 작은 행성이나 중력이 작은 상황에서는 지금의 지구와는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중력이 작을 때 어떤 세상이 될지는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고들 있죠. 우주 정거장 같은 데 가면 여러 과학 실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중력 상태에서는 씨앗이 어떻게 발아할지, 배출하는 배설물의 양은 줄지, 뭐 온갖 실험들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알려진 것들도 꽤 있기는 하죠. 그 수건에서 물 짜는 영상도 봤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수건에서 물 짜면은 쭉 붙어 있는 그런 그렇죠. 영상. 안 떨어지지. 불 붙이는 것도 재밌어요. 불꽃이 어떤 모양이 될까? 어,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중력이 없어도 올라갈까? 그렇네. 그 어. 밀도 차이 때문이잖아요. 네. 올라가는 게 원래. 부력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그럼 밑에 깔려요? 아니 그 자리에 있죠. 불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꽃이 왜 이렇게 뾰족하게 돼? 그럼 그냥 동그랗게? 네, 이렇게 동그랗게. 구형으로. 오, 신기하다. 그러면 그 물 끓일 때 라면 물 끓일 때 있잖아요. 그게 결국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리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안 그럼 제대로 안 우주에서- 돼. 예, 그냥 물 열을 굉장히 많이 가하면 물에 있는 액체가 수증기 방울로는 되겠죠. 아, 근데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잘 데우려면 저어줘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어. 그 우주 정거장에서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오. 보통은 우리는 중력을 이용해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와, 진짜 상상 안 가는데. 학생을 줄을 매달고 돌려. 얼마나 내 팔에 힘이 필요한지를 재면 아, 그죠, 그죠. 계산할 수 있죠. 저울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거울이 작동 안 하죠. 그렇네. 그렇죠. 기준이 되는 뭔가를 설치한 다음에 밀어. 운동량 보죠. 그때 내 등이 벽에 언제 부딪히는 시간을 재면 되겠네. 중력이 큰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큰 천체들, 목성이나 뭐 지구도 그렇고, 뭐 달도 그렇고, 어느 정도 큰 천체들은 다 동그랗잖아요. 왜 그죠. 동그랗죠? 왜 네모난 건 없지? 왜 네모난 거지? 아니,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죠. 네, 왜 동그랗죠? 큰 것들은? 그 모양이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라고 하면은 정육면체의 면 중앙이랑 꼭지점이랑 작용한 중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최소가 되는 도형을 생각하면 그게 구죠. 일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주 공간에 두부를 네모나게 놨다. 그런데 그 두부가 엄청 크다. 모서리 거기가 무너져 내리겠죠. 결국 동그랗게 뭉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큰 천체가 동그란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중력이 강하다면 사실 더 동그랗겠지. 표면이 뭐 산맥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고 하겠지만 지구보다 더 동그란 거에 가깝겠죠. 지구는 사실 완벽한 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구에 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금방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구보다 중력이 아주 더 강한 행성이라면 산의 높이가 낮아요. 낮구나. 화성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잖아요. 화성의 올림푸스 산인가 거기가 지구보다 훨씬 에베레스트 5km. 네. 훨씬 높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화성의 중력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연 환경도 중력의 영향으로 많이 변할 거는 분명하고 그 생명체가 있다면 생명체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논문을 한 편 쓴 게 있는데 사람의 현재 모습이 왜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지를 갖고 여러 가지 데이터랑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보인 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모습이 거의 결정돼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길이가 2배가 됐다. 그럼 전체 몸무게는 8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키가 2배가 되잖아요. 몸무게가 제곱에 비례해요. 아, 원기둥이니까. 네. 아. 금방. 근데 알죠. 사실 그 체질량 지수 알죠? 네. 체질량 지수 BMI. 계산할 때 네. 어떻게 돼요? 몸무게 나누기 키 제곱이죠. 그렇죠. 몸무게 키 BMI, 제곱으로 재는 게 어떤 값이면 정상 체중이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정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게 비슷비슷하다는 뜻이니까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 네, L 제곱분의 M이 고만 비슷하다는 의미가 M이 L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하시나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L의 3승이에요. 사람만 L의 제곱. 그렇다. 맞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중력이 왜 작용하냐를 아까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뭐 시공간으로 설명하지 않고 미립자들로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중력자가 존재를 하고 힘을 매개를 하는데 입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매개한다 그런 이론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아직은 그게 필요한지 아니면 중력자가 없어도 되는지도 잘 몰라요. 있다면 중력자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는 알고는 있죠. 그게 질량이 없어야 되고요. 힘을 매개하는 입자의 질량과 관계가 있는 게 그 힘이 얼마나 먼 거리까지 작용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력은 무한히 먼 거리까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비톤이라는 입자가 있다면 질량이 0이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질량이 0인 모든 입자는 생성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이동해야 되니까 중력이 전달되는
것은 빛의 속도와 똑같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게 발견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입장하고 중력이 시공간을 변형시킨다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는 중력자는 없어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 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거를 넣지 않은 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중력. 그래비톤 말고는 놀랍게도 다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있어야 되는 네. 거. 이거 너무 신기해요. 그냥. 픽스도 있고. 다 찾았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정말로 있어. 와, 그런 영감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있을 거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있으니까. 처음 제안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더 묻지 말아요. 나 잘 몰라. 맞아.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편집돼. 중력이 높은 행성에서 인간이 살기가 좀 더 힘들까요? 낮은 행성에서 인간이 살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행성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것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우주에서 중력이 아주 강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은 왜 그렇게 낮아? 저기서도 어떻게 살아?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라는 게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자꾸 과학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지금 전 우주에서 얘가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n이 1이야, n이 1. 근데 n이 1에서 n이 2가 되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궁금해요. 그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은 DNA가 있을까? 걔들도 몸을 구성할 때 단백질로 할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은 뉴턴의 중력을 알고 있을까? 외계인의 양자역학은 인간의 양자역학과 같을까? 의사소통 걔들은 오케이. 운동 방정식에 혹시 시간 t가 있을까? 그죠? 그거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너무 없이 그럴 기술할 수 수도 있잖아요. 있어. 걔들이 하는 거 보고 시간 없어도 되는 거였네.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중력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다한 얘기를 마구잡이로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중력이 줄어든다면은 근손실 좀 오고 좀 방방 뛰어다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이 뭐 커진다 작아진다의 뭐 기준도 모르고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도 새로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